세상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에 들린 것은 모조리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중독의 메인 코너, 화면의 난장판 코너입니다. 이번 화면의 난장판은 기술 만능 미래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애니메이션 사이버펑크 엣지로너입니다. 자, 애니메이션 소개. 원래 CPD가 해야 되지만 네. 2부부터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CPD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번 한 주 쉬어간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BD 브레인 댄스. 개인 사정이요? 고장남 아니었습니까? 아, 고생. 약한 고생 남자. 맞죠? 블랙아담. 점점 수식어 들어가. 기족. BD남, 개인 BD남. 아, 근데 뭐 CPD가 이거는 개인 사정이 있긴 하지만은 아, 네네. 뭐랄까 약간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이 사이버펑크 엣지로너 보면 끝판대장 있잖아, 이제. 그렇죠. 아담 스매시라고. 아, 네네. 아담 네. 스매시요. 뜻이 뭐야 이게? 아담하면 죽인다는 뜻이잖아. 아담하면 갈긴다는 얘기지. 아담하면 죽인다. 그래서 우리 화면 중독 공식 신체부에 어디가 굉장히 아담한 남자 CPD. 블랙아담. 블랙아담 CPD. 임플란트 시술로 대한민국 성인 평균 남성의 크기가 되어 아담 스매시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갔다. 이게 제 정수입니다. 이걸 못하겠다. 이 애니메이션을 아담 스매시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죄송한데 그 소개 멘트 신PD가 방송 참여할 줄 알고 준비해왔는데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우겨 넣는 겁니까? 이건 알시네. 신PD가 안 나와도 하네. 한다. 할 건 한다. 제알록사입니다. 네. 네네. 아담한 남자 아담 스매시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간 우리 신피디를 대신해서 김숙불이 애니메이션 소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사이버펑크 엣지로너는 게임 위쳐 시리즈를 만든 세계적인 게임 회사 CD 프로젝트의 게임 제작사의 좋든 나쁘든 굉장히 유명한 게임 사이버펑크 2077회 2077. 네네. 2077 1년 전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애니메이션. 아, 네네. 네. 제작사는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좋아하는 그 트리거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던 트리거. 아,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현 넷플릭스에는 트리거 애니메이션이 몇 편 있는데 네. 뭐 가끔 제가 언급하는 킬라킬. 킬라킬. 네. 네. 뭐 봉삼 씨가 잠깐 보다 말았다 그러던데 동물인간 수인들의 애니메이션인 B&A. 아, 네네. 네. 그다음에 오늘 소개할 사이버펑크 엣지로너까지 이제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사이에도 또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뭐 관심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제작사의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나디아나 에반게리온 뭐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을 만든 유명한 스튜디오 가야낙스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신생 스튜디오였어요. 올해로 10년 차나 20년 차라 그랬었는데 뭐 제가 연차는 좀 헷갈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엣지러너를 끝까지 봤을 때는 가야낙스의 유산과 트리거의 그런 이야기풀이가 잘 만나서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제일 잘하는 어떤 장점들이 잘 발휘된 작품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생각이 드는 게 가야낙스의 SF 애니메이션들은 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좀 아무것도 아닌 존재나 소외받던 존재들이 사실 뭐 우주나 세상을 구한다라는 이야기 서사 구조를 많이 가지거든요. 네. 네. 뭐 예를 들면 뭐 건버스터에서는 열등생 노리코, 그다음 뭐 다이버스터에서는 단순 청소 잡무용 안드로이드였던 노노, 그다음 뭐 불란서의 동네 발명 오타쿠 장, 그다음 뭐 일개 서커스 단원 나디아, 뭐 이런 애들. 맞습니다. 그다음 또 특히 뭐 그랜라간에 있어서는 뭐 지하세계 땅굴 노동자에서 우주까지 가는 그런 주인공 시몬.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다 별 볼 일 없다 작은 존재들이 뭐 세상과 우주를 구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화면 중독 방송으로 치면 제일 작고 볼품없는 블랙아담 우리 신PD가 세상을 구하게 되겠군요. 그리고 죽겠죠 아담 스매시한테. 아담하니까. 아, 주인공은 마지막에 죽어야 제맛이지. 죽어야지. 그렇군요. 근데 이유가 아담하기 때문에 죽는다. 다른 뜻이 아니다. 예정된 죽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를 봐도 역시 뭐 가난하고 학교에서 따돌림 받던 데이비드가 각성하여서 뭐 안타깝게 팀원 전부가 사망하긴 했지만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메타포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들의 뿌리가 어디였고 지금 자기들 어떤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있는지 잘 만든 결과물 같아요.
네. 사실 사이버펑크라는 장르가 좀 암울하고 탈출구 없는 현실을 표현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렇죠. 네. 네. 예. 근데 트리거의 사명인 창작자와 시청자에게 모두에게 즐거운 작품을 만든다는 것 또한 잘 지킨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어떤 신념이 있군요. 스튜디오가. 네, 그렇죠. 예. 사실 사이버펑크라는 게 좀 뭐랄까 미래적이고 그다음 디지털적이고 뭐 네트워크적인 걸 되게 굉장히 많이 다루지만은 그렇죠. 이게 나온 지가 오래됐다 보니까 사실은 좀 구닥다리 장르거든요. 아, 좀 그래요. 제가 예전에 사이버펑크 2077 그 게임 후기를 조금 약간 요즘 화면에서 전해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좀 네네. 했었는데, 야, 너무 옛날 약간 그런 컨텐츠다 보니까 외색도 너무 짙고, 그죠? 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네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신선하지 않은 그런 장르였는데 맞습니다. 총 10편으로 제작되어서 지금은 뭐 넷플릭스에 모두 공개되었고 네. 공개 당시에 일본이 이제 한국보다 한 달이 빨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일본 뭐 저 정다터님의 본국에 계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예? 먼저 보게 되면서 입소문이 좀 많이 이제 그 돌았어요. 아, 재미가 그렇군요. 있다. 완성도도 있고 재미도 있고. 잘 만들었다. 예. 그래서 특히나 저처럼 게임을 먼저 플레이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시청 후에 이제 아담 스매셔를 뚝 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게임 내에서는 다시 뒤늦게 사이버펑크 2077 게임에 이제 그 소생의 초색을 닦아준 아주 고마운 애니메이션. 오히려 거꾸로 유입이 된 거지. 애니메이션을 네, 보고 그렇죠. 나서 게임을 안 하셨던 분들이 게임에 유입되는 현상들이 많이 맞습니다. 일어났죠. 네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제 사이버펑크가 아직도 패치가 되고 있지만은 맞습니다. 그런 대규모의 패치나 그런 기간보다 이 사이버펑크 엣지러너가 좀 더 큰 뭐 역할을 하지 않았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실제로 많이 이제 유입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애니메이션 맞습니다. 본 후에. 네, 그래서 저도 지금은 뭐 갓오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정다터님을 말하는 거 갓오브 워크 아닙니다. 갓오브 무어. 그 죄송하지만 갓 오브 워를 플스 4로 하고 있나요? 가장 안정적인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싼데 비싼 같은 그런 현상이 아니라 아주 안정적인 그렇군요. 플랫폼으로 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사이코가 해서 되지 않기 위해. 사이코지. 이미 사이코지만. 현실 사이코, 사이버 사이코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갓오버가 끝나면 사이버펑크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 정도로 애니메이션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음.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네, 다음은 조금 더 디테일한 줄거리 정다터님인데, 뭐 주인공인 데이비드 엄마 글로리아는 데이비드가 아라사카의 타워 가장 높은 곳에서 일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정다터님의 부모님도 정다터가 자유롭게 일하며 평범하게 연애하고 결혼하여 가문을 이을 것으로 바랬지만은 현실은 회사의 자랑 특급 노예 그리고 가문 킬러. 그게 아닙니다. 고요하노. 네, 우리 불 꺼줄 때 정다터님 좀 더 디테일한 줄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 밑에요. 올해도 가문 개박살 됐으네. 네, 그만 준비하라고 제발 좀. 적당히 준비하라고 그런 거는. 방송을 준비하라고 그런 거 준비했고. 본 이게 내용을 준비하라고. 방송이라고 본 이것도 내용. 방송이라고 있어. 본 내용을 준비하라고. 본 내용. 본 내용을 친구들 비난하는 거 그렇게 준비하지 말고. 내 방송할 네네. 준비를 막지 마라. 네네.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몸을 무리하게 개조하면 정신이 음. 버티지 못하는 김수풀 같은 사이버 사이코 상태가 되는데 주인공 데이비드는 이 사이버 사이코가 난동을 부리는 불법 영상물을 보고 있는 장면으로 애니메이션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나이트시티 안에서 구조대원으로 활동하는 엄마 글로리아의 바람대로 거대 기업인 아라사카의 아카데미에 다니는 학생으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가난해서 뭐 빈민가에 살지만 현실에서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마의 좀 무리한 희생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아라사카 아카데미에 다니고는 있는데 그 주변 학생들의 괴롭힘과 핀잔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수풀 초등학교처럼 밀고가 이어지는 아카데미에서 데이비드는 우리 초등학교가 아라사카 재단이었구나. 몰랐네. 이런 괴롭힘과 밀고 핀잔이 이어지는 이런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서 데이비드는 태연하게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도 맞습니다. 좀 쿨하게 쿨하게 얼굴에다 철판 깔고 그죠? 그렇죠. 너희는 괴롭혀라. 나는 무시하고 내 갈 길 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죠? 뭐 이게 집이 어렵다 보니까 좀 돈을 아끼려고 불법 개조한 기기를 사용하다가 이
학교 안에 그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맞아요. 엄마가 결국 학교에 불려오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죠. 일어나게 되고 배상금까지 물게 됩니다. 네네. 엄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데이비드에게 니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할까? 책임지게 되셨더니. 아니, 너는 재능이 있으니까 어. 꼭 아라사카 꼭대기층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는 와중에 이제 그 도로에서 깽단의 추격전에 휘말려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빨리 구조받지 못한 엄마가 결국 죽게 되는데 점점점. 엄마의 죽음 당연히 말이 되죠. 닭가정 출근이 속에 당연히 말이 되죠. 오랜만이죠? 오랜만이네 이거. 네네. 자, 과연 엄마를 잃게 된 데이비드는 이 험악한 도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지하철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백발의 루시는 어떠한 사연을 가지고 있을지. 거대 기업 아라사카와 이를 지키는 아담 스매셔라는 존재와의 충돌에서 데이비드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다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데이비드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할 수 있지만은 신PD는 죽는다. 아담 스매셔에게 블랙 아담 신PD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네, 좋은 줄거리 잘 들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기다리던 애니메이션이었어요. 네네. 네, 저 트리거도 좀 좋아하기도 하고, 평소에 거의 루리앱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네.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이버펑크 엣지라는가 꽤 재미가 있다. 13번 보셨죠? 네. 아니요. 더 봤어요. 20번 가까이 본 것 같은데. 20번 가까이 봤어요. 분명히 저번 주에 식당 냄새! 많이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외우겠어. 외운다기보다 하나가 되었다고 봐야지. 재밌다 소문 많이 들어가지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어차피 뭐 자기가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으니까 네네. 자기는 볼 거니까 뭐 약간 좀 불법적인 루트를 이용해서 뭐 미리 보고 그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차피 볼 건데 못 기다리겠다.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지. 네. 어차피 내가 구독하고 있는데 이거 뭐 시차가 안 맞아서 내가 못 보는 거지. 또 뭐 나도 또 볼 거다 한국에서. 뭐 그런 정도로 뭐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이버펑크라는 장르로 이름난 컨텐츠는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정확하게 이 사이버펑크도 결을 나누면 뭐 이런 사이버펑크 저런 사이버펑크가 많은데 네네. 대부분 쉽게 생각해서 뭐 이제 나라보다 그러니까 나라 국가보다도 기업의 힘이 더 강력하고 맞아. 그다음 뭐 네온 사인이 있고 그다음 뭐 나르는 자동차 빈부격차 뭐 범죄 일반화 등등 이제 좀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미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약간 공통된 비주얼 키워드를 가진 장르를 좀 이제 그냥 편하게 이제 사이버펑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때문에 이게 애니메이션 강국인 일본에서 이 사이버펑크에 대한 내공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명작들이 많죠. 과거에. 네, 명작들도 많고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봉삼 씨가 얘기했던 그런 사이버펑크 2077 게임에서 사실 뭐 그런 일본어가 많이 나오고 일본 분위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과거니까는 지금 보면은 좀 고리타분하게 보이고 좀 옛날 느낌이 좀 나고 그러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펑크라는 장르 자체가 상당히 노티나는 장르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80년대고 90년대 초반에 피크를 찍으면서 이제 어떤 의미로는 그 이후로 가장 잘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 뭐 요즘 시대 사이버펑크라고 하면은 뭐 애니메이션으로 치면 공갈기동대 정도. 왜 자꾸 공각기동대를 공갈기동대라고? 공갈이라고 자꾸 의도적으로 발음을 뭉개는 것 같은데. 이거 공각이 그거잖아. 이게 조개가 안에 비었는 건데 나 그래서 공갈기동대가 더 맞는 거야. 그렇군요. 굉장히 철학적인 네이밍이군요. 네네. 네네. 그래서 그 블레이드런 영어로는 블레이드런너 2049. 네네. 그 정도만 손에 꼽을 수 있는 거 같지. 나머지는 그냥 좀 그 장르를 소비하고 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이버펑크 장르라는 거. 네네.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어차피 어떻게 의미로 수익을 내야 되는 이 스튜디오가 운영을 하고 그려내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유행하는 장르를 그리는 거라 선호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은 또 미소녀 변신물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고, 한때는 또 메카물이 또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렇죠. 트렌드가 좀 있죠. 그때. 있죠. 예,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맞죠. 회사도. 맞습니다. 네.
뭐 최근에는 또 뭐 아이돌 장르 같은 것도 좀 인기를 음. 많이 했었었는데 직전에는 좀 이세계 이런 것들에 많이 좀, 이세계 같은 그런 거 작품들이 있었죠. 우리 닥터정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아주 좋아요. 이색 하이볼 틈 만남 트럭에 치려고 저걸 해서 출근하면서 일부러 얼마 안 늦었는데 너무 늦었다 하면서 막 도로에 무단횡단하고 막 일부러 트럭에 치이고 싶어가지고 트럭만 보면 군침이 싹 도는 그러면서 뛰어들려고 햇반 돌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 네네. 네. 그리고는 뭐 최근에는 또 이제 트렌드했다고 그러면은 뭐 인기 출판 만화를 완성도 높은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다. 약간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주술회전 있었고 그리고 정닥터의 사랑 이제 씹덕의 칼라 이렇게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성공 공식과 트렌드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음. 트리거는 항상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작품들만 제작을 했었는데 뚝심 네. 있게 간다. 우리는 트렌드보다는. 그쵸. 근데 이 사버펑크 2077이라는 게임 요소를 잘 따와가지고 나름의 오리지널 작품을 잘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 작품 하나가 끝날 때마다 기억에 남는 캐릭터들을 만들었던 뭐 트리거의 과거를 보자면 뭐 제로투도 있었죠. 네. 뭐 있었고. 근데 캐릭터 디자인도 돋보였던 뭐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던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뭐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요즘 워낙 네. 위쳐 같은 게임 원작의 드라마나 아니면 웹툰 원작의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 원소스 멀티유즈 작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좀 많죠. 네, 그런 그렇죠. 시대이긴 하지만 이게 개인적으로는 게임 원작의 애니메이션은 많이 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요번 작품 보면서 좀 많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게임 원작의 애니메이션. 게임 원작 애니메이션은 이전까지로는 뭐 동급생 정도가 좀 히트를 했고 아니 이게 영화라면은 화면 중독에서 다뤘던 최근작 뭐 언차티드나 아니면은 게임 원작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요런 작품들이 있어요. 뭐 이제는 너무 유명한 뭐 시리즈 레지던트 이블 같은 것도 있고 그죠? 네네네. 뭐 툼레이더 시리즈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막상 게임 원작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니까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 잘 없는 것 같더라고 나는. 그래가지고 슈퍼소닉 시리즈 요 정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럴 수도 있네. 근데 나오기는 많이 나왔을 건데 아마 흥행을 많이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기억 수도 속에서 있을 것 좀 같고요. 지워지고. 그래가지고 아니면 뭐 이제는 게임이 먼저인지 애니가 먼저인지 헷갈리는 포켓몬 시리즈 요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딱히 게임 원작 애니메이션이 어떻다라는 어떤 고정관념도 없었고 큰 기대도 기대치도 없었던, 없고. 없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작품을 조금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 없이 접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화면 중독 방송에서도 요즘 화면에서 뭐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은 사이버펑크 2077 게임을 굉장히 놀랍게도 개인적으로 재밌게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제가 재밌게 했었죠. 그것도 무려 수많은 버그와 프레임 드랍 그리고 최악의 발적화로 그가의 컨디션으로 악명이 자자했던 플스4로 제가 플스4 버전으로 100시간 넘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 뒤에 환불하고 다시 스팀으로 재구매해가지고 도합 200시간 정도 플레이를 했던 게임 유저로서 징글징글하네. 대단하네. 그 애니메이션에서 사이버펑크의 세계관이나 뭐 재미 같은 거 매력을 잘 살리면은 이게 잘 살려봤자 본전일 것 같고 잘 살리면 재현이지. 재현이고 맞아 말 잘했어요. 역시나 무늬만 비슷하고 알맹이는 전혀 다른 작품이 나와버리면은 역시나 좀 실망이 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우려도 없진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애니메이션 보기 전에는 없진 않았는데 하지만 이거 웬걸? 애니메이션 딱 보고 나니까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를 감상한 후 딱 소감을 얘기하자면 게임 사이버펑크 2077의 어떤 세계관과 디테일 요런 것들은 그대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옮겨 놓으면서도 애니메이션만의 독자적인 어떤 이야기나 아니면 캐릭터의 어떤 매력 요런 것들도 굉장히 잘 살린 훌륭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고 그렇게 감상을 좀 했는데 뭐 과학과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이제 막 사람 신체도 막 기계로 막 개조하고. 대체하는 그런 세계관이잖아요. 이 사이버펑크 세계관이. 그런 세계관에다가 뭐 약간 팽배해져 버린 물질 만능주의. 그죠? 뭐 아니면은 사회에서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들, 사람들이 이제 도시의 어떤 겉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공허해져 버린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또 그 안에서 막 사람들은 그런 공허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거를
굉장히 조금 등장인물들하고 같이 이렇게 몰입감 있게 잘 그려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굉장히 잘 그려냈다는 생각이 들었고, 작품의 전체적인 작화의 수준이 이제껏 뭐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많이 봐왔잖아요. 많이 네. 봐왔는데 네. 그런 애니메이션들에 비해서 진짜 역대급 걸작 어떤 작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화의 스타일이나 어떤 연출의 이제 스타일 자체가 이 세계관과 이야기를 전달하기에 굉장히 찰떡이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맞았어. 최적화를 잘했죠. 사이버펑크 세계관에 딱 맞는 그림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작품의 특성상 액션, 뭐, 총격, 폭파, 뭐, 아니면 잔인한 묘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세계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무겁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제 고어하거나, 약간 폭력 일변도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 이게. 그죠? 그런데, 그렇죠. 비교적 조금 가볍고 화려하고 경쾌한 작가 톤하고 캐릭터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전체 분위기 밸런스를 잘 유지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겁거나 고어하게만 가지 않도록. 저는 그 부분 되게 찬성하는 게 이게 음. 그 좀 미성년자 관람 불가에다가 이제 음. 이 말세를 보여주니까는 그렇죠. 뭐 잔인한 장면이나 좀 약간 야릇한 장면이 나오기는 하는데 음.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있다 하고 지나가니까 맞아요. 이 작품하고 조화가 좋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뭐 사실 스토리가 위주인데 느닷없이 그렇게 막 사지분해하고 이런 게 나오면 나올 필요가 없잖아. 아니면 사실은. 갑자기 느닷없이 길 가다가 심히 좋아하는 잭스! 그러니까 뭐 사이버 잭스! 기계 잭스! 하면서 계속 막 느닷없이 막 나와. 그러면 이게 너무 이야기하고 동떨어지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걸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건데. 세계관을 묘사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 이것도 이야기하고 잘 녹여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노하우란 중요한 말이죠. 중요한 네,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 그려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림체도 그거에 잘 맞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사이버펑크 세계관을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청자들한테 잘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원작의 애니로서 그 사이버펑크 세계관의 어떤 독립적인 작품으로서도 굉장히 좀 훌륭했다. 그러니까 게임 원작 애니로서도 훌륭했고, 이제 그냥 독립적인 애니메이션으로도. 작품으로도, 애니메이션, 별개로 또. 별개 애니메이션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감상을 좀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드디어 이제 물만한 곡이 이제 아닙니다. 저는 뭐 씹덕이 아니라서 뭐 애니메이션에 대한 식견은 좀 부족한데. 슬슬 시동 거네요. 아니, 겸손 아니, 장착하고 있는 겸손 임플란트. 아니 진짜 오랜만에 좀 제대로 된 애니메이션을 봤다는 느낌이 좀. 극찬. 아. 극찬. 귀멸의 칼날 이후로 이제 애니메이션 하면서 좀 진짜 재밌다라고 느낀 게 별로 없었는데 그 네네. 후로는. 네네. 어떤 작품들이 그래서 좀 감상하셨었죠, 그 사이에? 개인적으로? 그냥 뭐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 있다면? 뭐 이제 한마바퀴, 인간 아수라 이런 작품들. 네네. 여러 가지 넷플릭스에 있는 애니메이션들을 좀 많이 보긴 봤는데. 네네. 이게 굉장히 뛰어나다라든지 뭐 그런 애니메이션들은 재밌다. 이제 좀 재밌다고 못 느꼈었는데, 이게 사이버펑크 오랜만에 또 제대로 된 애니메이션이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네. 이게 하나하나가 다 재밌고 스토리가 되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연출도 좋고 작화 비주얼도 좋고, 이 스토리도 좋고 캐릭터도 좋고, 음악도 좋고, 극찬 나오네. 좋았어요. 이 전반적인 완성도 자체도 좋았다. 훌륭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느낀 애니메이션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이버펑크라는 요 장르 자체를 딱히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좀 누구나 재밌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네. 또 제 취향상으로는 또 피와 살이 팍팍 튀고 아하. 이 살점과 눈알도 튀어나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햇반 몇 번 돌렸나요? 보면서. 그러니까 맞춰주니까 이 사람들. 그리고 도도하다. 이 애니메이션 그 스토리적인 면에서 네. 좀 이 세계 안에서는 좀 이 뭔가 러너가 되는 게 당연한 수순처럼 넷러너. 여기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네네. 당연한 수순처럼 좀 보이기는 한데 네.
좀 약간 일반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이제 주인공 데이비드가 좀 점점 타락해 가는 그렇게 과정을 좀 보이기도 하죠. 보여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엄마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학교에서 뭐 사고는 치고 다니지만 개구장이었지 그냥. 개구장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학교에 꼬박꼬박 다니긴 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엇나가기 시작하는. 그 다음에 이제 막 불법으로 바로 몸 개조한 뒤에 아하. 이제 뭐 소매치기에 합류하고 불법 갱단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게 조직 생활하는 거잖아요. 이게 인정받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발버둥 치고 조직 생활하고 처음에는 뭐 일 배우려면은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서 형님 그러면서 일 좀 주십시오 형님 그러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총을 갖다 줘도 총 쏘지도 못하는 애였는데 맞아요. 그냥 연습으로도 못 쏘던 애였는데 맞아요.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조직의 리더가 되는 것까지 해서 해가지고 이 타락의 과정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 들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데이비드를 보면 보호자가 없어지자마자 나이트 시티에 바로 물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좀 보여가지고 좀 일부 좀 안타까워 보이기도 했다. 그런 느낌도 들었고.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의 감정이입이 잘 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약간 꼰대 같은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개틀딱 같은 마음이네요. 애니메이션 쳐보면서 애니메이션 캐릭터한테 애니메이션 캐릭터한테 일진가 저 부모 없어졌다고 저 바로 저 비행 청소년 되는 꼴 봐라 막 하면서 저 개틀딱 이러면서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엄마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 불합리한 거를 많이 겪으면서도 그렇죠. 이 권력 구조에 순응하는 약간 기성세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엄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런 좀 지배적인 권력 구조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게 이 펑크의 기본 정신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 데이비드의 반항하는 것, 반항 정신과 이 자립하려는 의지.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나쁘게만은 볼 수 없다. 그 작품 안에서 그렇죠. 그런 느낌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좀 SF 펑크 장르를 좀 철저히 지키고 있는 그런 작품이 또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제 식견이 좀 부족해서 그렇죠. 더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또 약간 해보겠습니다. 인문학적으로 더 접근하고 싶지만 아는 게 없다. 그죠? 애니메이션에 대한 식견이 좀 부족한 것도 있죠. 네? 겸손 장착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이 옛날에 이제 블레이드 러너 같은 거 보면 사이버펑크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보면 뭐 알 수 없는 그런 약간 24시간 감시당하는 느낌이나 뭐 정보 통제 아니면 뭐 거짓 정보 뭐 조작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릴 때 봤을 때 그 날아다니는 차나 그런 도시 디자인이 멋있었어가지고 와 멋있다고 말았었는데 네네. 이 사이버펑크 이제 엣지러너 보면서 이게 그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건데 지금 현실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실제로 이제는 좀 보인다 약간 그런 느낌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이버펑크에서도 보면은 그 일반 시민들이나 뭐 저기 좀 사회 적응 못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뭔가 소비하기엔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약간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만족감을 못 느끼는 대신에 뭔가 약간 뭐라 해야 되노? 약간 그 불필요한 소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맞아. 그런 묘사들이 많이 나오지. 뭐 예를 들어서 뭐 VR 쓰고 있는 사람들이 탭 있고. 맞아. 뭐 사이버 셀프 잭스 기구 같은 거 사용하는 사람들이 네네. 그런 거나. 근데 지금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유 없이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실제로 블루투스 이어폰 계속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거 계속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는 이게 어떤
이후로 이제 보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라 기업들이 이제 사람을 통제하기 쉬워진다는 게 진짜 사이버펑크의 그런 느낌이죠. 본질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기기들이나 그런 걸 정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야 이게 뭐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내일 당장 뭐 유튜브 서비스를 못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나라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짜 폭동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맞아. 생각이 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그런 SF 디자인이 예뻐서 이게 재미가 있었었는데 이제 나이 들고 이제 막 그런 엄청나게 발전된 IT 기기들이 우리 몸에 막 있으니까 이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은 배경은 미래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의미로는 되게 현실적이라는 느낌 들더라고요. 이제 사이버펑크라는 이제는 더 이상 먼 미래 가치는 안 느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는 최근에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언제? 그 데이터 센터에 불났을 때 카톡이 먹통됐을 때 맞아. 카톡이 뭐 우리 생활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게 잠시 동안 먹통됐다고 이게 나라가 난리가 나는 이런 느낌으로 들으니까 맞아. 이게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 느낌 자체가. 왜냐면 카카오톡이라는 걸 나라가 만들어가지고 배포한 것도 아니잖아. 그죠? 기업이 만들어. 근데 기업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거대한 어떤 그런 한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좌지우지되는 현상이 진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진짜 뭐 그런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 기업들이 더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니까 얘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사이버펑크에서 보면 세탁기 돌아가는 시간까지 통제를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세탁기를 살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이제는 세탁기 돌아가는 시간을 사야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일은 못해. 왜냐하면은 일할 게 없으니까. 일할 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약탈하고 뜯어먹고 사는 거지. 맞아. 점점 더 자기들끼리 갉아먹는 거지 이게. 그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갉아먹어서 그 사람들이 막 저기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탁기 돌아가는 시간 사고 겨우 집에 들어가는 입장권 렌트 시간만 사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런 것까지 쪽쪽 빨아먹으면서 이렇게 이득을 쌓으니까는 야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다 어떤 의미로는. 맞아요. 그런 거를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빈민가 안에서도 좀 나눠지는 게 그래도 주인공은 세탁기는 안 돌아가지만 집 안에 들어가서 자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주인공이 집 바로 앞에 나갔을 때 앞에 보면 길가에 사람들 막 누워 있어. 길에서 막 비디 막 하고 있고 막 야동 보면서 막.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진짜 완전 그러니까 밑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뭐 바로 앞에 보이기도 하고. 아니 일단은 작품 자체가 이제 어떤 세계관이라고 하기 무색할 정도로, 그러니까 작품 고유의 이 애니메이션 고유의 세계관이라고 무색할 정도로 게임 내의 그 사이버펑크 2077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부분이 되게 많긴 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플레이 해봤다 보니까 이게 작품 시작부터 뭐 주인공이 불법 BD를 플레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게임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게임 내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이제 약간 자기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연관되어 있는 이제 CCTV 같은 것들 가져와서 브레인 댄스로 이제 재구현해가지고 그걸 그 현장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막 보는 것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게임 내에서. 그런 것들하고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 소재들이 반가웠고 또 그 말고도 주인공과 루시가 살고 있는 맨션 내부 구조 있죠. 내부 구조가 그 내부 구조도 그렇고 우리 닥터님 말씀하신 데이비드 집 앞 복도 계단 이런 디자인들 있죠. 게임에서 주인공 B가 살고 있는 맨션하고 똑같습니다. 완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처럼 이렇게 보이게 했구나. 보이게 한 게 아니라 완전 똑같아요. 디자인이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주인공이 여러 가지 막 이제 뭐 이야기를 거쳐가지고 자기가 처음 살게 되는 맨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맨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 그래가지고 더 몰입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게임을 진행하면서 내가 그 미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었잖아. 게임 내에서. 근데 그 똑같은 장소에서 이 주인공 데이비드가 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 그 내부 구조도 똑같고 밖에 나오면은 이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불황자들 있고 그것도 완전 그 디자인이 완전 똑같아요. 그대로 가져온 것 같더라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데이비드가 그 집 밖에 딱 나와서 이렇게 약간 높은 계단 같은 데서 이렇게 풀썩 떨어지잖아요. 쓰레기 더미로. 뛰어내리는 것처럼 약간 살짝 뛰어내리는데 그 장면도 되게 게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맨션 구조가 완전 똑같아요. 그게 다 있거든요. 그 게임 내에.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 길로 잘 안 다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이제 게임으로 잘못 가다가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반가우면서도 디테일이 굉장히 훌륭하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 밖에 나가면은 막 불황자들이나 약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찾기 쉬운 어떤 사이버 쾌락 이런 거에 매달려 있잖아. 막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런 모습들도 게임에 그대로 다 구현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나다니면은. 그런 것들도 이제 약간, 진짜 디테일이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초반에 보면 어머니가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잖아. 데이비드의 어머니가. 그렇죠. 돌아가시는데 돈이 없으면은 보험이 가입 안 돼 있으면은 사고가 나도 응급처치조차 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려지죠. 그러니까 보면서 너무하더라 진짜. 진짜 딱 이제 구하러 왔으니까 맞아. 이제 이거 우리 엄마 구해주겠지 했는데 보험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뭐 이러고 가버리잖아. 트라우마 팀이 이 사람들은 보험 없다. 다른 쪽으로 이동해. 막 이러면서 가버리잖아.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약간 기업과 시장 경제의 어떤 극으로 치다른 세계관 약간 이런 거를 정말 에피소드에 잘 녹여내가지고 주인공의 어떤 서사 약간 빌드업에 되게 잘 녹여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따로 막 설명하면은 자 앉아봐래 하면서 이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 어떤 세계관이냐 하면은 그러면서 이게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구구절절이 될 텐데 약간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어떤 캐릭터인지도 설명하면서 이 세계관도 거기 이 약간 스토리에 잘 녹여내가지고 한꺼번에 딱 영리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되게 그 좋았어요.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부분이 그 연민이나 인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돈이다. 돈이 맞아. 없어서 못 구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버펑크로 이제 자기가 나가게 되는 어떤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시발점이 딱 되는 거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 스토리가 좀 유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되게 좋았고 그러면서 약간 임플란트로 몸을 개조하는 사람들 뭐 아니면 사이버 사이코로 점점 변해가는 과정 등에 대해서 초반부에 막 밑밥도 되게 잘 깔아줬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그게 밑밥을 잘 깔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제 몰입감도 좀 잘 살아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임플란트로 막 신체 개조해가지고 격투가들 막 싸우는 격투장 같은 뭐 그런 것들도 조금 중간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그죠? 네. 그렇기도 하고, 주인공 무리들이 픽서한테 받은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루시나 키위 같은 러너들이 해킹을 통해가지고 막 적들을 무력화시키는 약간 장면들도 연출이 됐고요. 그러면서, 아니면 아라사카 리무진 해킹하는 장면 등에서 보면은, 그, 번호판 쫙 나오면서 막 해킹하잖아. 따다다다다. 그렇죠. 그거 사이버펑크 2077에 나오는 그 해킹 UI 똑같거든, 그게 완전히. 신기하네.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번호판이 딱 나오면서, 이제 막, 이 번호판 퍼즐 요소죠 게임 내에서는 그거 약간 이 번호판 따라서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풀면은 이게 딱 풀려가지고 뭐 보너스 약간 더 아이템을 더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전투 상황에서 이득을 본다든가 이런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게임 내에 그런 요소들을 그대로 거의 가져와가지고 복부 수준으로 훌륭하게 좀 구현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 세계관 디자인이나 아트에 대해서 조금 큰 고민 없이 그대로 갖다 썼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아니 근데 좀 개꿀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근데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원작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워낙 게임 자체가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왔을 때 약간 보는 사람이 조금 더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게임을 아는 게임을 플레이 해봤던 저 같은 사람들도 요런 요소가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반가운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거의 그대로 갖다 썼지만 이 부분이 나쁘진 않았다 오히려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네네 저는 뭐 스토리 전개 같은 것도 되게 좋았던 게 이제 10화면은 애니메이션 치고 길지도 않죠. 옛날에 20화 30화 넘어가고 막 그랬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뜯어보면은 한 화마다 약간 이야기를 겹친 식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데이비드가 엄마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다음부터는 약간 성장과 성장과 범죄? 비행? 겹치죠. 네, 비행이 겹치죠. 맞습니다. 성장을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깡패손에 의해서 성장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가족의 그런
뭐랄까 버디 무비, 그러니까 가족 영화 같은 느낌을 주지만은 더 강한 범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하나씩 이제 겹쳐서 가니까 진짜 가족인 어머니를 잃고 가족과 같은 깽단 이제 동료들을 얻었는데 근데 동료들을 얻은 대신에 더 큰 범죄에 범죄. 빠져들게 되는. 그쵸.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는 게 사람 다 두들겨 패고 죽이고 인정.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좀 실력이 떨어지거나 좀 비리비리한 애들이면 모르겠는데 맞아요. 다들 실력이 또 너무 좋다 맞아요. 보니까 더 큰 범죄에 또 연루되게 되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 나이트 시티에서는 전부 다 한가락 한다는 새끼들끼리 모여가지고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인정받는 것도 보면 이제 산데비스탄을 장착하면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원래 자기는 별 볼 일 없었지. 가난하고 맞아요. 그렇게 뭐 능력이 있거나 그 임플란트를 많이 이식받은 상태가 아니니까. 맞아요. 그냥 같은 반 친구한테도 두들겨 맞을 만큼 약한 음. 상태였죠. 뭐 사실 그렇죠. 뭐 물리적으로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데비스탄도 뭐 그 뭐랄까요, 이제 뭐 현실적으로 치면 총이죠. 그 강력한 무기를 얻었는 거지. 그 그렇죠. 젊은 아이가. 맞습니다. 네. 젊은 학생을 그 강력한 무기를 얻으면서 이제 깽단 다 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약간 이야기를 그렇게 좀 하나씩 겹쳐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한 화에 두 개의 이야기 정도를 겹쳐서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작중해 보면, 작화해 보면은 약간 그런 밤이 되면은 이 나이트 시티에는 네온 사인이 많으니까 네. 이 캐릭터마다 초록색 불이랑 핑크색 불 사이에 이렇게 항상 겹쳐 있잖아요. 맞아. 네, 네, 어. 네, 그런 게 참 이중적인 느낌을 계속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이 캐릭터들이 한 면만 있는 캐릭터들이 아니다. 이 이야기가 한 이야기만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네. 이 생각에 인물이 따라서. 단순히 한 명의 인물이 아니라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 그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저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데이빗이 커가는 건 너무 재밌지. 소매치기는 좀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아리랑치기 같은 거. 아리랑치기는 알지. 뒷목을 산데비스탄 치기. 때려야 되잖아. 산데비스탄 치기. 뭐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약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애니메이션상에서는 그런 아라사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막 밑에 있는 사람들 쥐어 짜면서 벌어놓은 돈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이제 뺏어먹는 그런 뭐랄까 좀 그런 약간 도둑질 하는 그런 뭐 잔도둑질하는 재미도 있지만은 결국에 그거는 범죄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미화시키면 안 되지만 약간 의적 홍길동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지. 그쵸. 네. 그런데 어쨌든 저쨌든 그건 범죄다. 그죠? 그냥 그 지하철 안에서 소매치기 하는 장면을 보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범죄도 처음부터 야 너 저 사람 총으로 쏴라고 그렇게부터 시작했으면 이 처음 그 범죄를 시작하는 그 주인공을 바라보는 주인공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러니까 자기도 겁이 날 수도 있고 맞아 거부감이 이게 잘못된 방향인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엄마 죽었다고 사람부터 죽인다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도 그치?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엄마 죽었다고 내가 오늘 당장 어제 엄마 죽었다고 오늘 사람 죽인다고 막 이러면서 약간 그래 갑자기 차려들어서 이거 미쳤네 이것들. 경찰이죠. 이거 모르는 여자가 내한테 사람 죽이라 합니다. 하면서. 야, 사이버 사이코 천지예요. 그러면서. 다 미쳤어요. 근데 범죄라는 것도 이제 이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스며드는 모르게 거야. 스며들면서 조금씩 이제 번져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그 과정에서 이제 메인이 약간 합리화도 시켜주잖아.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를 지키려면 이 총을 들고 다니는 게 좋다. 이 나이트 시티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모든 상황에서 다 네가 그 산데비스탄을 사용하면서 해결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는 오히려 이 총을 통해 가지고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약간 발린 소리를 살살 해가면서 옆에서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으려면은 약간 이렇게 우리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조금 미화시키면서 이렇게 살살 달래지,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뭐 아니면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그죠? 약간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게 그냥 좀 좋게만 보였던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 진짜 잘 뽑았다 생각해요. 루시를 달에 보내주겠다는 그런 옛날 그런 90년대에 있던 그런 약간 하이틴 애니메이션의 그런
클리셰를 가져갔잖아. 내가 너 맞아요. 뭐 하게 해줄게. 내가 열심히 뭐 약간 그런 거 전형적인 거 뭐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크리스마스 때 반지 사주고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전개 많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사람 열심히 조져가지고 돈 벌어서 너 달에 보내줄게. 아, 개로맨틱해. 조져가지고. 루시 걱정 마. 내가 다 조져서라도 너를 달에 보내줄게. 그러니까 우리 내가 지하철 1호선에서 그 싼데 비슷한 치기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별도 따주고 달도 따줄게.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왜 남들 목숨 따면서 따줄게. 그 대신에 목도 따면서 달도 따고 별도 따고 목도 따고. 목도 따. 목도 따고 눈알도 따고 다 따. 그러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보면서 너무 좋게, 너무 예쁘게, 너무 재밌게만 보고 있으면 맞아요. 내가 좀 약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옹호할 수만 없는 부분이 좀 있겠어요. 이게 영화는 아니지만 애니메이션 보면서 그러니까. 자란자란.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 모든 거를 다 덮어줄 수 있는 그 달에 가겠다는 그 대사와 그 비주얼이 이 애니메이션을 끝까지 그냥 좀 예쁘게 보여주게 한 정말 좋은 장치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주인공들의 나이도 약간 청소년처럼 설정해 놓은 것도 약간 그런 어떤 범죄라는 약간 어떤 이 사이버펑크 세계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조금 이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흐리게 만드는 약간 착시 현상을 주게 만드는 약간 요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네. 네네. 둘이 그 달 보러 가는 장면 있잖아요. 처음에. 네네. 네네. 너무 좋았어요. 이 신 PD 말에 따르면 같이 손을 잡고 나른다? 하늘을 날면 그거는 잭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달 구경하는 이 프로그램에 접속하기 직전 장면에 이게 분명히 뭐 그 달 구경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뭐 칩 같은 걸 뜯어서 이렇게 브레인댄스. BD. 브레인댄스를 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거 봉투가 약간 디자인 노렸지. 디자인이 CD 봉지 같은 그런 콘돔 느낌으로 같았다. 생겼더라고. 예. 그런 거 좀 노림수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력이 또 약하네. 어. 그래서 함께 손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떨어지지 않고 이제 함께 손을 잡고 이제 그렇죠. 나는 것 같은 장면은 이 신 PD가 생각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걸 거고. 이거 무조건 100% 했다. 이거 섹스다 이거. 데이비드가 딱 깨어났을 때, 남자가 딱 깨어났을 때, 한쪽이 기대서 담배를 딱 물고 있는 루시를 발견했을 때, 이거 전형적인 꽃뱀한테 당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그렇군요. 네네. 그런 마무리 장면은 적합하지 않았나. 아니, 반대로 작품 내내 그 막 여성의 뭐 어떤 가슴이라든가 중요 부위까지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씬들이 많고 또 브레인댄스에서 어떻게 보면 야한 장면들이 많이 묘사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네.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주인공 데이비드와 루시의 그 구체적인 잭스 장면만 쏙 빼놨더라고 이 애니메이션이. 그죠? 야, 이 양반들이 밀당점 할 줄 아시는 분들이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뭐 달에서 뛰어다니고 뭐 이런 장면들로 대체. 맞아요. 그 한 명이 비었는데 한 명이 확실하게 채워주네요. 공백이 느껴지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연출적인 면에서 아까 김수풀님이 그 조명, 그러니까 네온 사인에 의한 조명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저는 딱 그 장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팔이 긴 필라, 레베카 오빠 있잖아요. 네네. 필라가 이제 사이버 사이코한테 죽고 난 뒤에 그 네네. 루시도 다쳐서 같이 병원 갔다가 이제 데이비드랑 도시 한편에 딱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나오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 장면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비드랑 루시가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약간 경계가 있어서 그런 그렇죠. 건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루시 쪽엔 약간 보라색 불빛, 그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쪽엔 초록색 불빛이 이렇게 양 사방에서 딱 이렇게 비춰주는데, 네네. 각각의 이제 캐릭터의 한 가지 색만 이렇게 비춰졌는데, 이게 서로 속 깊은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달에 간다는 거 뭐 구라야 아니야 사쿠라요 뭐 사쿠라요? 물어보고 이렇게 서로 성 얘기를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마음을 좀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확인한 후에 냅다 갑자기 루시가 이제 키스를 키스!
키스를 돌발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딱 키스를 하면서 두 명이 딱 이렇게 함께 만났을 때 이 조명도 같이 두 가지 색이 한꺼번에 캐릭터를 비추더라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명을 통한 연출을 좀 음. 보여주면서 약간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둘 다 과거가 전혀 달랐잖아요. 그렇죠. 이때까지는 각기 다른 삶을 이제 둘이 살아왔지만 음. 이제 서로를 좀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면서 이해하고 음. 이해하게 되면서 좀 같은 빈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음. 요런 거를 좀 빈 연출로 좀 보여준 그런 음.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좋았어요. 좋았고 나 또 액션씬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잖아요. 이 작품이 그죠? 그쵸. 네. 뭐 총격도 있고 어, 카체식도 있고. 총격 액션도 되게 많고 카체식도 많고 이게 그런 어떤 작품인 만큼 이 게임에 나오는 무기나 총기 같은 것도 굉장히 잘 구현이 돼 있었어요. 보면서 약간 주인공 데이비드가 장착하게 되는 싼데 비슷한 디자인 같은 것도 게임에 나오는 디자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약간 싼데 비슷한이 발동돼가지고 약간 시공간이 천천히 자기한테 흘러가는 것처럼 표현되는 부분 여러 가지 색깔로. 네. 스킬이 구현되는 연출 요런 것도 굉장히 훌륭했는데 그것도 거의 게임하고 거의 흡사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데이비드가 처음 사용하게 되는 파워 피스톨 렉싱턴이라고 하죠. 게임에 다 나오는 총기들이거든 그거.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활용을 하더라고. 그런 것도 나도 굉장히 듣기로는 뭐 레베카 총기도 거의 다 게임에 다 있다고 나옵니다. 듣거든요. 거기 루시의 파워 피스톨 유니티라든가 아니면 메인이 사용했던 스마트 샷건 주오 이런 거 앞대가리 막 널쩍하게 생긴 거 있죠. 네. 6발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나가는 샷건인데 샷건 총알이 이제 유도탄처럼 가가지고 적한테 박히는 요런 총기예요. 그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되게 조금 뭐랄까 의외성이 있는 게 덩치 엄청 크고 온몸을 다 이제 임플란트로 바꿨잖아. 계력의 약간 캐릭터인데 무기는 샷건이면서도 스마트 샷건을 사용하는 거야. 약간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파워 샷건 이런 거 크러셔 이런 것도 사용했고 도리오는 또 파워 리볼버 오버추어 이런 거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볼버 이거 6발짜리 옛날 권총 같은 거 있죠. 이게 들어가는 건데 돌아가는 거. 파워 리볼버 사용하는 거. 레베카 말씀하신 대로 레베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권총을 사용해요. 테크 그쵸. 피스톨 네. 유니티 같은 거를 사용하는데 나중에 총이 많이 바뀌어요. 레베카 같은 경우가 막 주워서 쓰던데. 그냥. 사용하는 무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마지막에 그 후반부로 가면은 오빠가 죽고 나서 이제 네. 파워 샷건을 사용하기 시작하거든. 근데 그 파워 샷건이 게임 내에서도 반동이 굉장히 큰 그 총기예요, 무기가. 네네. 그 이제 그 전설템인데 거츠라는 파워 샷건 거츠라는 그 템이에요. 근데 전설템이었어. 네네. 그걸 사용하려면 반동이 너무 세니까 이 애니메이션 안에서도 이 레베카가 손에다가 임플란트를 착용해가지고 후반에는 왕팔이 됐잖아. 맞아 왕팔이 됐잖아. 그런 디테일들도 굉장히 잘 살리고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는 자기가 약간 오빠도 있고 동료들도 많고 이러면서 자기가 그냥 테크 피스톨 같은 거 사용했는데 권총 그냥 그치. 따당따당따당따당 이런 거 자기 썼었는데 1인 밥그릇만 하면 됐는데 이제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막 동료들도 죽고 자기 오빠도 죽고 이러니까 팀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면서 이제 총기도 더 막 강력하고 막 이런 총기들을 사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이템들을 활용해 가지고도 이 캐릭터의 어떤 서사의 변화 이런 것들도 잘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좋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게임 속에 사용할 수 있는 총기들을 그대로 그 디자인을 가져와가지고 사용한 부분도 되게 반가웠다. 게임을 재밌게 했던 분들이라면 진짜 반가웠을 요소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외에 뭐 사이버 사이코들의 팔에서 튀어나오는 멘티스 블레이드 같은 거 있죠. 뭐 칼 같은 거. 칼날, 칼에서도 칼 나오고. 칼날 같은 거 나오잖아. 그것도 게임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루시가 사용하던 모노와이어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실 같은 거 쫙 뽑아가지고 막 팔도 썰고 목도 썰고 막 이러잖아. 채찍. 그것도 실제로 게임 내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거의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특히나 그 모노와이어랑 넷러너들이 이제 막 사용하는 스킬들 있죠. 합선시키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막 해킹 스킬들. 요런 연출들도. 해킹해서 한꺼번에 죽게 만들고. 한꺼번에 여기 막 터지게 만드는 거라든가. 네. 그런 것들도 게임에서 볼 수 있는 연출들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되게 훌륭하게 묘사해냈다라는 그렇구나.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이게 되게 진짜 잘 좋았어요. 만들었는 게 그런 거지. 이제 봉사실처럼 게임을 좋아해서 많이 한 사람들이 야, 씨, 사이버펑크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애니메이션 나왔다며 내가 검증을 하겠다라고 왔을 때 교차 검증을 했을 때 둘 다 만족하면 이거 참 좋은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훌륭하게 나름대로 연출을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저처럼은 애니메이션이 너무 재밌어서 게임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잘 만들었던 콘텐츠가 약간 맞습니다. 그런 내용을 반증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뭐 이것도 보면서 약간 들었는 게 이게 전 트리거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뭐 작붕이 한 번씩 가끔 있긴 하지만은 뭐 요번에는 좀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작붕을 안 나게 아, 좀 동화적으로 많이 안 움직이는 부분을 좀 넣어가지고 맞아요. 정해진 예산을 잘 사용한 것 같다라는 맞아.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게 그 가야낙스의 유산이다라고 생각 드는 게 가야낙스가 이런 거 정말 잘하거든요. 안 움직여 캐릭터가. 야, 근데 캐릭터 안 움직이고 근데 보고 대사만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움직이는지 인식이 잘 안 돼. 그죠? 그쵸. 움직이고 있는 저- 것처럼 느껴져. 네. 전형적인 거 얘기해 드릴까요? 그거지. 이제 데이비드하고 루시가 이제 좀 마음을 그 터놓을 때 네. 그 옥상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잖아. 안 움직이잖아. 아 맞아. 대사만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제작비를 줄이는데 완전 천재들이래요. 가야낙스가. 그리고 그거 있죠. 아라사카 그거 보디가드 차 훔쳐가지고 도망갈 때 있죠. 보면은 네. 네. 차 내부에 있는 장면을 비춰줄 때 밖에 배경이 막 지나가거든. 근데 안에 있는 그 등장인물들은 그 데이비드 팔밖에 안 움직여. 그죠? 뭔지 알죠? 루시는 아예 안 움직이고, 뒤로 네. 쳐다볼 때는 뒤로 쳐다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앞에 네, 쳐다볼 뒤로 때는 앞에 쳐다보면서. 쳐다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네. 데이비드 팔만 이렇게 움직이고, 배경만 움직이지, 실제로 거기에 작화 중에 움직이는 게 없는데도, 이게 속도감이 굉장히 잘 느껴지고, 긴박감도 굉장히 음악이 잘 있고 느껴져. 막 있으니까. 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막 약간 뭐, 기교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막 특수 효과들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효과들만 딱 넣어가지고, 되게 박진감 넘치게 이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준단 말이야. 그런 어떤 약간 노하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잘 활용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는 내내 그 작화를 재활용한 약간 재탕이 없다라는 게 저는 좀 보는 내내 재밌었어요. 왜냐면 네네. 이게 애니메이션은 필수적으로 재탕이 좀 들어가요. 변신 장면 두 번 쓰고. 이런 그렇죠. 거. 쉽게 생각해드리면 셀러문 같은 거. 맞아요. 셀러문 뭐. 산데 비슷한 쓸 때는 그 똑같은 거 계속 나오던데. 그렇군요. 그렇지. 근데 그런 시그니처 같은 거는 괜찮지. 그건 재밌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그 제작비를 좀 낮추고, 그 다음에 힘줄 때 힘주고 힘 뺄 때 빼고, 안 움직일 때 확실히 맞아. 안 움직이고. 맞아. 그러니까 사실 움직이면서 작품 나는 것보다 이게 낫거든, 결과물로. 그렇지. 그러니까 또 참 이 트리거가 머리도 잘 쓰고 참 잘 그렸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 맞습니다. 결과물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1화부터 10화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는데 그거 보면서 그냥 매화가 다 새롭구나라고 생각 드는 게 재탕이 좀 없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맞습니다. 예. 저도 최근에 그 그 사파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정해진 기한 안에 이거 작업을 다 맞춰가지고 보내드리려면 최대한 이거 연출을 머리를 굴려가지고 재활용을 재활용을 해야죠. 배경을 재활용하고 이 캐릭터에 썼던 팔 이 캐릭터에 가져와가지고 또 붙이고 이 캐릭터에 붙였던 눈알 이 캐릭터에 가져와서 또 붙이고 굉장히 머리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너무 재활용을 많이 했다는 게 티가 나면 또 안 돼. 그죠? 맞아. 근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노화를 잘 썼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전형적인 거 약간 그런 거 있죠. 그 뭐랄까 저는 이거 진짜 돈 잘 아끼고 애니메이션 잘 뽑았다고 생각드는 게 이제 그 누구냐 그 메인이 이제 사이버 사이코화 돼가면서 네네. 그 화가 좀 그 격정적으로 좀 많이 안 움직이죠. 그 메인이 자기 내면하고 돌아가고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자기가 임플란트 시술하기 전에 그런 그 과거에. 사진 한 장들 과거에. 과거 뭐 그런 것 좀 보여주면서 돈 정말 잘 아끼면서 스토리는 더 깊게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화로 맞아. 시작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정지해 있는 장면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죠. 애니메이션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회상 장면이라든가 약간 이게 정신이 분열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약간 장면이 막 깨지는 장면으로 연출하기 때문에 그 장면이 멈춰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정신이 약간 붕괴될 때 그냥 눈알만 왔다 갔다 거리는 맞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절약한 거지 그걸로. 그렇죠. 절약했는데 보기에는 되게 쇼킹하잖아. 눈이 막 맞아요. 시선이 나가니까. 그리고 나는 그 오프닝을 보면서도 이것도 엄청 멈춰 있네라고 생각했거든. 사실은 거기에 그러니까 텍스트나 이런 것들은 계속 막 위에 덮이지만 맞아요. 이게 캐릭터는 가만히 있는데 맞아요. 그 안쪽으로 이렇게 그림이 좀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캐릭터 자체는 거의 별로 많이 안 움직여요. 맞아요. 가만히 있고. 약간 영화적인 연출 기법으로 얘기하면은 그 약간 그거죠. 구도는 그대로 있는데 약간 앵글을 변화시키면서 약간 그 배경하고 인물이
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그런 연출을 네. 꼭 이 애니메이션에서 사용했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화각을 바꾸면 카메라 화각을 맞아. 바꾸면 인물이 가만히 서 다른 있는데도 그 배경을 바라보는 그 각도가 바뀌어가지고 약간 인물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쫙 화면이 바뀔 때가 있거든. 영화에서 네네네. 그런 기법을 사용하곤 하잖아요. 막 카메라만 움직이는 거죠. 카메라만. 근데 그런 기법을 꼭 애니메이션에 적용시킨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연출들도 네네. 많이 있었어요. 네네. 네. 아니 그래서 뭐 그런 거 좀 다 좀 되게 정성스러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오랜만에 옛날 좀 그 최근에 제작된 애니메이션들이 이제 뭐 3D로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맞아. 옛날 셀 애니메이션처럼 뭐 정성이 안 느껴진다. 뭐 그런 그냥 약간 그런 볼멘 소리를 하긴 하는데 맞아요. 아직도 트리거는 좀 정성이 있구나 그림에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들 막 진짜로 막 화려하게 액션 시퀀스를 조금 보여줘야 되는 장면들 그런 부분에서는 3D로 조금 더 추가해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장면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드래곤볼 슈퍼히어로 우리가 네. 3D로 거의 많이 작업이 됐었잖아요. 근데 네네. 그걸 보면서도 크게 이질감을 많이 못 느꼈었잖아, 솔직히. 근데 그래가지고 덧칠 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요런 애니메이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요렇게 자기들이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동시에 3D도 같이 요렇게 접목시키는 방법도 조금 고민을 해본다면 더 액션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화려하고 풍성하게 조금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근데 했어요. 뭐 이게 티는 별로 안 나지만 아마 이 애니메이션도 3D를 좀 많이 쓰긴 썼을 많이 거예요. 썼죠. 맞아. 네. 배경 같은 부분에서. 그죠? 뭐 자동차 이런 거는 거의 다 풀 3D였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저는 괜찮았었는 게 그 자동차는 자동차만 보여줘야지 이게 3D가 3D끼리 있으니까는 그 뭐죠 결과물에 등락이 없잖아요. 그렇죠. 캐릭터는 너무 예쁘게 잘 그렸는데 자동차가 3D로 이렇게 약간 두둥실하면은 이게 작품에 등락이 있는데 카 체이싱 할 때는 차만 나오니까는 별로 뭐 네. 3D 들이네 이라고 이렇게 그냥 뭉글어 버리니까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을 안 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조금 막 그런 것들을 진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총출동시켜가지고 되게 잘 카바치지 않았나? 잘 눈에 안 띄도록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이제 보면서 약간 좀 뭐랄까 저는 하여튼 그 메인이 사이버 사이코화 되면서 이 이야기가 좀 그 사이버 펑크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메인이 사이버 사이코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약간 그런 하이틴 로맨스물에 명랑 만화. 그렇죠. 그걸 좀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하필이면 이게 또 그 분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제작비하고 근데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봤던 게 어쨌든 루시하고 데이빗은 히로인이고 그 히로니까 이게 러브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로맨스가 있어야죠. 로맨스가 있어야죠. 근데 이게 뭐 전형적인 옛날 일본 애니메이션처럼 뭐 주말에 나와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파르페 사 먹고 아니 이런 세계관 안에서는 그것도 그렇고 분량도 없어 얘들한테 지금 막 나오라 그래가지고 뭐 야밤에 저기 그 뭐지 머리에 전화해가지고 자니 뭐 이런 거 안 돼. 분량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네네. 함께 훈련하는 걸로. 그렇죠. 훈련하는 장면을 좀 걸로 보여줘. 그렇죠. 훈련하는 걸로 그거를 잘 때웠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그거 보면서 그게 제대로 표현해서 제가 본 건지 아니면 제가 뭐 곡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마음이 다가간다라는 거는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애니메이션에서 쉽지 않지. 그렇죠. 대사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이벤트를 늘려가지고 그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데이빗과 그 루시가 달리는 그 거리 물리적인 거리로 그 둘의 마음이 멀어졌다 짧아졌다를 표현하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데이빗이 루시를 못 따라가죠. 맞아. 아예 못 따라가죠. 네, 그러다가 점점 더 따라가게 되는 게 이제 연애로 하면 이제 서로 알아가다 보면은 이제 뭐 마음이 좀 다가간다. 그러면 중간에 그 돈 주고 인공폐로 바꾸던데 그러면 돈으로 사랑을 산 건가? 나는 그게 얼마나 산 건 아니지만 얼마면 돼? 돈으로 사겠어. 인공폐로 바꾸고 나서 더 잘 뛰는 것 같던데. 아니 근데 나는 그게 물론 뭐 돈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데이빗이 산 거는 나는 그게 폐가 아픔이라고 생각해. 연애에는 아픔이 필요하지. 맞아. 고통과 감내가 필요하다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런 아픔. 뭐 그런 거 굉장히 시적인데요. 뭐 다들 뭐 연애 박사들 나셨구만 아주 그냥. 아니 근데 뭐 나는 그렇다 치지만 정닥터가 그러니까 진짜 좀 가소롭다. 아니 왜? 나도 순정이 있어.
그리고 나는 어. 그 레베카도 약간 데이비드와의 약간 로맨스가 있었다고 좀 아, 생각이 나도 좀 드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초반에는 이제 레베카랑 뭐 둘이 음. 약간 대면대면 하긴 한데 맞아요. 레베카가 좀 약간 귀엽게 생각하잖아요, 아, 데이비드를. 맞아. 귀엽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함께 그 프로젝트 같은 걸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여기서 이 애니메이션에 나온 것만 해도 한 2번은 구해주더라고요. 맞아요. 데이비드가 레베카를. 레베카를. 예. 산데비스탄 이용해서 구해주다 보니까 맞아요. 그 이후로 레베카가 그러니까 데이비드를 더 따르게 되는 것 같은 약간 맞아. 옆에 찰싹 붙어 있는 것 같은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른 동료들이 다 죽거나 배신하거나 했을 때도 뻘뻘이 흩어졌을 때도 마지막까지 레베카가 곁을 어. 지켜주는 거에 약간 그게 좀 그런 맞아요. 로맨스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사이버 사이코로 마음을 가장 많이 다친 애가 레베카죠. 오빠가 죽었으니까 사이버 사이코한테.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좋았어.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 이제 만약에 분량이 조금 더 있었다면은 레베카도 어떻게 보면은 데이비드를 짝사랑하는 게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자기의 사랑을 숨기고 동료로 남겠어 막 약간 이런 이야기도 조금 더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렇죠. 뭐 러닝타임 분량을 생각해가지고 그런 약간 이야기는 뭐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지나간 것도 나는 조금 훌륭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아까도 그런 얘기했잖아. 김수풀님도 그 약간 네온 사인이 비치는 색깔을 두 가지로 보여주면서 한 인물 가운데서도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은유적으로 했다라고 이 애니메이션이 얘기했는데 인간과 인간의 어떤 관계에서도 한 가지 관계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잖아. 그러니까 이 레베카와 데이비드가 동료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연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짝사랑이 그 안에 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막 여러 가지 그 관계가 약간 복잡하게 이제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냄새로 많이 풍기지 않았나 이 애니메이션이 그런 부분도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그 결혼한 몸이지만 허준 옆에 예진아 씨가 있는 것처럼 그런 그렇군요. 허허 아니될 말이요.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시는 발언인가요 지금? 무슨 소리야. 예진아 씨가 잘못했지. 포기를 못하는 거지. 예진아 씨가 레베카 포지션이지. 허준은 잘못이 없다. 없다. 허준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년이 잘못이다? 여정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는 잘못이 없다.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다. 여자의 적은 너무 여자다. 매력적이었다. 허준이 너무 매력적이었다. 약간 그런.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약간 그런 거 비슷하게 느꼈어요. 레베카도 약간 데뷔를 좋아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를 굳이 보여줄 필요 없이 그냥 좀 향만 풍겨놔도 보고 있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캐릭터 간의 관계도 되게 좋았고 그러면서 캐릭터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도 몰입감 있게 되게 잘 그려졌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캐릭터를 조금 이야기해보자고 하면은 주인공과 동료들이 이제 약간 위험한 나이트시티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이제 더욱더 강해지려고 하고 막 점점 더 강력한 임플란트를 막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하고, 그죠? 신체를 막 개조해 나가는 이야기 그 과정에서 기계의 정신이 막 잠식당할 위험에 노출되는 인물들의 서사를 굉장히 좀 잘 그려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아까 뭐 약간 그런 사이버 사이코에 대한 떡밥 이런 것도 잘 깔았다고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데이비드를 처음 사이버펑크의 세계로 끌어준 캐릭터가 메인이잖아. 메인인데 점점 메인이 사이버 사이코로 잠식당해가는 과정 요런 것들 막 그거를 지켜보는 동료들과 주인공 데이비드의 감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시청자들한테 좀 잘 전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기업에 의해서 장악당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가면서 이제 인간의 가치가 되게 희미해진 사회잖아, 이 세상이. 그죠? 인간이 되게 하찮은 세상이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고 막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이버 사이코가 될 걸 알면서도 임플란트로 막 신체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높은 레벨의 어떤 임무들을 클리어하고 더 높은 막 사건 사고를 자기가 해결하고 이칼락하면은 점점 더 그냥
일개 인간의 몸으로는 이거를 버틸 수가 없는 거야, 이 세상을. 네.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것들이. 불법이 합법이 되는 거지. 맞아요. 필수가 돼버린 거야, 불법이. 필수가 돼버린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막 이야기들이 굉장히 잘 그려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동료로서 데이비드와 함께 해주던 든든한 사람들이 한두 명씩 죽어나가는 이야기. 우리 김수풀님도 아까 좀 얘기해 주셨지만 그러면서 주인공 데이비드가 약간 그 아픔을 통해서 또 성장해 나가는 거. 그러고 또 그런 말씀하신 레베카도 자기 오빠도 죽고, 그죠? 네. 리더도 죽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깊이감 있게 잘 그려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막 아라사카 중력 다나카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그 일이 막 꼬이게 되죠. 그러면서 막 그 NCPD하고 맥스텍이 막 몰려들게 돼가지고, 출동하고. 네. 그러면서 네. 메인하고 그 도리어가 결국에 궁지에 몰려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벌이게 되잖아요. 거기서. 네. 그 장면은 거의 옛날 홍콩 느와르 같은, 그런, 그렇죠. 약간 색감이 막 폭발을 하고 막 진짜. 비장감까지 막 액션을. 느껴지더라고. 그러면서 약간 두 사람을 도우려고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데이비드하고 그거를 말리려고 하는 루시, 막 이런, 그런 연출들,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깊이감 있게 잘 그려졌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좋았어요. 네네. 아니, 나 메인은 초반에는 좀 그렇게까지 그 디자인 변화가 없었는 것 같은데 중간으로 가면서 좀 너무 좀 덩치가 더 커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네. 가면 갈수록 약간 채치수 같아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뭔가 사이버틱하기보다는 이거 손에 공만 쥐어주면 북산 화이팅인 것 같은데 그런 좀 디자인 변화가 있었긴 했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전체적으로 캐릭터들은 다 멋있었어요. 저는 느끼기에. 그러니까 일부러 조금 더 이제 기계화, 그러니까 인간성으로부터 좀 더 멀어지고 약간 맞아. 점점 더 기계화 되어가는. 기계와 힘을 원하는 그런 걸로 좀 보이게 하려고 맞아요. 점점 중장비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계속 바꿔갔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나는 데이비드도, 그러니까 이게 얘가 그냥 산데비스탄을 이렇게 장착을 했었지만, 그러니까 한 6화인가 7화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다른 몸도 이제 맞아요.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점점. 맞아요. 이게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부모님이 그 주신 몸을 저렇게 지 맘대로 어디서 이래 틀리 부딪히는 소리가 이래 딱딱 나노. 방송 중에 이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이거 지 맘대로 지 몸을 어디서 저 공자님이 오셨나. 방송 중에 와 이래 향냄새가 나노.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 데이비드에 대해서. 왜냐하면 데이비드가 그러니까 어머니를 잃고 나서부터 산데비스탄을 장착하고 나서부터 이제 타락이 시작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길로 이제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맞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했어도 좀 위험해 보였는데, 산데비스탄 여러 번 쓰는 것도 이게 맞아. 건강에, 정신에도 맞아요. 위험하잖아요. 몸에도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무리를 주고. 네네. 근데 그게 다일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고민 없이 다른 부분들도 계속 교체하면서 이렇게 해가는 게 점점 자기의 인간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가먹고 점점 더 말살돼가는. 줄어가고, 자기도 힘이랑 돈, 권력,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좀 데이비드가 예전의 데이비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바꿔가는 그 과정에 의해서. 약간 거기에는 메인의 죽음이 조금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도. 그렇죠. 결정적이었죠. 되게 이야기가 좀 잘 그려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자기를 이 세계로 뭐 끌어들인 사람, 뭐 끌어들였다고 얘기하면 좀 웃기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임플란트를 처음에 산데비스탄을 착용하면서 시작된 이제 어떻게 보면 관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조금 막 정글과 같은 세계에서 그래도 잘 이끌어준 리더잖아, 그 사람이 자기를.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이버 사이코가 되면서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더 집착적으로 임플란트 같은데 약간 집착하게 되는 약간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이야기가 그렇죠. 좀 유려하게 잘 그려졌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고
그 메인이 보면은 캐릭터 디자인이 조금 덩치 크고 약간 정의롭고 의리 있는데 약간 모자란 것 같은 그런 캐릭터잖아. 그렇죠. 그게 나 괴롭히는 동네 힘센 힘센 형. 그 캐릭터가 그 게임 사이버펑크 2077에 보면 제키 웰즈가 똑같아요 거의. 보면은 덩치 크고 주인공 친구 역할이거든. 근데 게임 시작하고 나서 그 약간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죽어요 제키 웰즈가. 그래가지고 게임을 플레이 하셨던 팬들이라면은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이걸 캐릭터 디자인만 보더라도 거의 스포가 거의 내포돼 있었다 거기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캐릭터긴 했습니다. 네네. 그거는 리포 당장만 내가 죽을 상인가 약간 그런 거지. 내 임플란트가 죽을 관상인가. 죽을 관상이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그 데이빗이 근데 그러니까 몸집을 키우면서 약간 네. 뭐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게 사실은 그 메인의 그러니까 데이빗한테는 그게 있잖아요. 이제 엄마의 꿈, 그다음 뭐 메인의 그런 뭐랄까 이루고 싶은 목적. 네. 근데 내가 기억하기에는 메인은 뭐 별로 그렇게 특별히 목적이 없어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거 정도. 맞습니다. 뭐 돈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 정도를 자기가 멋있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깡패 생활이 멋있어서 자기가 계속 하는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자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그러니까 돈 주는 그렇죠. 사람이 왕이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네네. 그래서 특별히 목적이 없는데 그냥 그 팀의 리더가 없어서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이어받아야 된다고 그냥 그 데이빗이 몸을 키워버리는 거나. 그렇죠. 그다음 사실이 자기가 그렇게 몸을 키워버리면은 자기가 그렇게 꼭 이루어졌던 엄마의 그런 아라사카 타워 꼭대기에서 일하는 거 꿈도 꿀 수 없거든. 그렇지. 그런 완벽한 범죄인의 그런 형태로는. 근데 어느 것 하나도 잡을 수 없는 그 꿈을 그냥 자기가 뭘 못하니까 힘만 키운 거야, 애가. 맞아. 네. 이제 그러니까 목표를 잃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목표가 없죠. 그때부터는. 예. 그때부터 목표가 없고 그다음 루시하고도 좀 소원해지고 약간 그런 거잖아요. 맞아. 예.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몸을 키우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졌다. 라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원래 꿈꿨던 자기 목표하고 점점 멀어져 가는 것도 되게 조금 애니메이션 잘 그려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그런 부분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목표라는 것도 사실은 뭐 아라사카의 꼭대기에 가는 것도 엄마의 꿈이었지. 사실 데이비드의 꿈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없지. 루시가 옆에서 살살 꽂혔잖아요. 아이, 엄마의 꿈이 아니고 네 꿈을 찾으라고. 살살 꼽시면서 이래서 옛날 부모님들이 이거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했거든 이거. 우리 애는 착한 애인데 저 옆에 친구가 잘못이라.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틀리 소리가 틀리 딱딱거리는 소리가 이거 방송 내내 나는 거야 이거. 팟빵 역사상 최고령층을 모시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야말로 사이버펑크 임플란트가 아니라 실제로 이빨 임플란트 소리가. 어허. 그렇습니다. 아니 난 진짜 그러면서 몸이 점점 커져가면서 팀에서는 점점 입지가 커져가고 막 리더로서의 어떤 막 위용 이런 걸 갖춰가는데 막 우리 김수풀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자기의 목표 꿈 이런 거는 점점 잃어가는 어떤 데이비드의 캐릭터 이런 거는 되게 잘 그려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애니메이션이. 약간 메인이 그런 식으로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목표가 그러니까 메인이 못다 이룬 꿈을 자기가 이루는 것 같은. 그러니까 메인을 따라가는 맞아. 게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메인이 사이버 사이코가 되어갔던 과정 전처도 똑같이 밟게 되잖아. 이 데이비드가. 그런 그렇죠.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뻔히 아는 과오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약간 그런 거를 되게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와 되게 조금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 애니메이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네. 나는 보면서 약간 그렇게 있는데 이제 뭐 이제 끝에 얘기를 살짝 하자 그러면 네네. 이제 이게 영화를 그러니까 만화를 예쁘게만 보여주려고 달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등장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게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이버펑크에도 그 달 날아가는 로켓가 계속 뜬다면서 게임에서.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 어떤 의미로 보면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애니메이션을 기획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사이버펑크 게임 안에도 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자, 저거를 가지고 우리가 애니메이션 만들자 그랬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땐 그 달을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든 것 같아요. 루시를 달에 보내는 애니메이션이다 이거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제 사이버 깡패들이 좀 모여 있는 거고. 아, 그래서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루시를 달에 보내자. 이 애니메이션의 목적은. 근데 루시가 왜 달에 가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이제 또 그런 거예요. 이게 과연 그냥 나이트 시티가 뭐 좀 썩을 대로 썩었고 난 나이트 시티보다 달에 가서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어. 약간 뭐 전원생활 즐기고 싶어. 나는 달인이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생활의 달인. 자연인 대신 달인 뭐 이런 거.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달에 꼭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보다 보니까 좀 나름 찾은 게 조금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네. 그래서 일단은 루시가 그 딥다이브를 되게 많이 하죠. 그렇죠. 네네네. 늘 그 딥다이버만 얘가 뭐 바이오 컴퓨터니까 발열이 되게 많이 되니까 항상 이렇게 얼음 욕조에서 쉬고 있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는데 네. 네. 저는 그런데 이 루시가 달에 가고 싶어 했던 게 바로 진짜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딥다이브 할 수 있는 바다가 있어서 가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달의 바다. 가야 된다. 네. 달에 바다가 있잖아. 그 베두나 그 배우 나왔던 거 고요의 바다. 아, 네네, 맞습니다. 예, 뭐 그 달 그 크리에이터 4개 정도가 있어요. 고요의 바다, 맑음의 바다, 풍류의 바다, 뭐 감노주의 바다, 뭐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네네. 그 1화인가 2화에 이제 그 데이비드하고 비디를 하잖아요. 네. 루시하고. 네. 그래서 뭐 그 월면 버기도 타고 그다음에 뭐 우주 유영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끝에는 그 달의 그 바다라고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에 앉아서 자기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지구를 바라보면서. 예. 근데 루시가 거기서 그 물장구를 쳐요. 다리 갖고. 맞아요. 예. 그래서 자기는 진짜 그게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에 가고 싶었던 거지. 그때. 그래서 그게 뭐 꼭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지. 그냥 이 얘기를 예쁘게 만들려고 꼭 너를 달에 보내겠어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좋은 장치였던 것 같아요. 달이랑. 훨씬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장치였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더 좋았는 것 같아요. 그런 단순히 이 이야기를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가고 싶은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주선이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제 약간 그 우주선 자체가 기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통한 좀 약간 그쪽에 사는 사람들의 약간 상승 욕구? 그러니까 나 위로 올라가고 싶다. 엄마도 자꾸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꼭대기로 뭐 그냥 물리적으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구를 떠나는 거지. 아니 밑바닥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거죠. 맞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맞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근데 그런 꿈을 갖고 사는데 그 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거 해서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하는 곳이 이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이 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 그런 부분도 있겠다. 결국에 지구 안에 갇혀 있으면은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조금 더 위에 있든 조금 더 밑에 있든 결국에는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사이버펑크 세계관이라고 하면은 기업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게 중력으로 만약에 표현할 수 있다면은. 근데 그렇죠. 지구의 중력에서 벗어나서 달의 중력으로 간다는 거는 내가 이 질서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어떤 룰을 만들겠다. 새로운 룰을 향해서 가겠다. 이런 어떤 뭐 의미도 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상징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그래서 그 아라사카에서도 그 마지막에 그 막 뭐 무기 같은 그게 약간 중력을 이용한 무기도 사용하고 반중력 장치. 맞아요. 반중력 장치. 맞아. 이 장치가 없다면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할 꼬맹이 주제 막 이런 얘기도 나오죠. 아담 스매셔가. 그렇습니다. 결국 중력까지도 아라사카가 주무르고 맞아. 주무르고 있다는 거면 그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겠네. 어느 정도. 굉장히 얻어 걸렸군요. 저는 그냥 한 얘기였는데. 줍줍 주소 박아 빨리 주소 박아. 네네. 바로 줍줍.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으면 이제 저는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끼워 맞췄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달, 이 애니메이션은 루시를 달에 보낸 애니메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 아담 스매셔 이야기도 좀 어느 정도 끼워 맞췄다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 스매셔는 어차피 게임에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뭐 전문용어로 아담한거를 이제 깨부시는 사람인데, 그렇죠. 블랙 아담, 신 PD. 블랙 아담, 죽었다. 이 트리거로 분리되기 전에 있던 이 가야낙스의 최고 발명품, 이제 에반게리온이 기독교적 메타포를 아주 잘 활용해가지고 많이 포함하고 있죠.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트리거도 가야낙스 쪽에 있었으니까는 어느 정도 그런 기독교적 이야기를 다루는데 내공이 좀 있었을 거야. 그렇게 좀 섞으면은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이제 임플란트 이식으로 인간성을 잃어서 인간을 초월하고 나니까 이제 루시하고 그 데이비드가 벗고 살잖아. 그렇죠. 아, 예. 어.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데이비드가 아담 그 포지션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아담 스매셔가 그 죽이는 것도 당위성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아담이 된 데이비드를 스매셔 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딴 놈 안 죽이잖아 아담 스매셔가. 얘만 꼭 죽이려고 그래. 나머지 애들은 얻어 걸려서 죽었어. 아담 스매셔니까. 그래서 이름을 일부러 그렇게 지었을 수도 있겠다. 아니 그러니까 게임에는 아담 스매셔가 원래 있으니까 오히려 얘한테 거꾸로 데이비드, 갖다 붙인 거지. 네, 데이비드의 서사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뭐 저기 보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 그 레베카는 죽을 줄 모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죽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했거든. 이런 너도 아담해서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네, 그런 거나 팔코 안 주겠지. 팔코 그냥 밀어쳤잖아. 밀어치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그렇게 악에 받쳐서 죽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데이비드는 자기가 전담마크를 제대로 했단 말이지. 아담 그러니까 스매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담과 이음 동의의 같은 캐릭터인 데이비드를 꼭 죽여야만 했다. 꼭 죽여야 된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요. 네, 확실히 요쪽이 그 가야낙스 쪽 나왔다 보니까는 요런 거 참 재밌게 잘 만들었네 하면서 생각 들더라고요. 루시라는 이름 자체도 그거잖아. 인간의 조상이자 최초의 인류 화석이 루시라고 하니까 이브하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면은 그 루시와 데이비드가 아담과 이브였다. 뭐 약간 이런 상징성을 좀 가지고 내포하고 있었다. 작품 내에서. 네네. 굉장히 평소답지 않게 그 그럴듯한 작품 내에서 말하잖아. 역시 씹덕답게 이거 애니메이션 리뷰만 되면 이렇게 대단합니다. 대단해. 수준이 낮아지면 머리가 맞습니다. 제가. 영화니까 어려워서 제가 개소리하는 건데 수준이 낮으면 좋습니다. 네, 김수풀님과 닥터정님이 두 씹덕을 모시고 이번 진행한 방송은 또 이 논문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뭘 또 논문 학계에 보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니 그러면서 좀 뭐죠? 네. 그 내가 하도 많이 보니까는 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만들기는 이제 일본에서 만들긴 했지만 네네. 스토리 초안이나 원했던 거는 그래도 좀 이 서양권인 네. 그러니까 이 서양권인 저기 미국 자막으로 봐야지 뭔가 좀 오히려 더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드는데 왜냐하면은 그 이제 뭐 정닥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모국어니까 정통하시겠지만 그렇죠. 그 일본어 같은 경우 니혼고가 저주됐어. 아니 진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내 일본 사람인 줄 알겠어. 하도 저렇게 가스라이팅 하니까. 와타시요 에고 저주 자나이 데스. 와타시요 니혼고 저주 데스. 아 저기가 일본인인데. 네네. 그 일본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굉장히 격한 표현이 없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욕이 많이 없죠. 일본은 사실. 뭐 거의 뭐 빠가로 약간 원툴이고 모든 대사와 모든 단어와 문맥을 맞춰야지 그게 그 욕의 등락을 결정한다고 약간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에 그런 돌려서 얘기한 거지 쉽게 얘기해서 욕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고노야로 뭐 칙쇼 요 정도죠. 해봐야.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게 보다 보니까 내가 이게 분명히 이런 뜻이 아닐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봤는데 그 아담 스매셔가 이제 그 뭐지 데이비스를 이제 작사를 내놓잖아요 마지막에. 네 맞습니다. 작사를 내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꽤 재밌었다. 뭐 개코 오모시로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게 뜻은 뭔지 알겠어. 정확하게 내가 아는 수준의 일본어로도 꽤나 재밌었다. 로 들리는데 뉘앙스가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비드가 죽기 전에 이제 시르카요 쿠스야로라 그러는데 들을까 보냐 이 뭐 병신 같은 그런 느낌이지.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난 내용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죠. 네. 그래서 좀 더 저는 냉소적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영어 자막으로 찾아봤는데 영어 자막이 이제 그 꽤나 재밌었다가 이제 I had some fun after all 이건 뭐 비슷해요. 어쨌든 재밌었다. 결국에는 좀 재미가 있었다. 그리고는 이게 그
그 한글 자막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뭐 좀 더 쓸만한 변종이었던 거를 네가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일본어로 해서. 네네.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you know you could prove an interesting contrast라고 네 스스로가 좀 더 재밌는 구성품이었던 걸 증명했어야 되는데 약간 아담 스매셔가 좀 비꼬아. 너 이거보다는 좀 더 설쳤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좀 더 변태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데이비드가 처음 듣는 말을 했어요. 저도 이거 처음 봐서 사전으로 봤는데 그 구글에서 이 욕이 뭐냐고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은 거의 비슷해요. 뭐 그 모래의 병신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whatever 좀 like a give a shit이라 그랬는데 이 촘이라는 말이 그 뭐 저기 아프리카계 쪽에서는 뭐 가족이나 구성원을 그 욕하는 그런 단어래요. 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이 뭐랄까요 아담 스매셔하고 데이빗이 사이버 스켈레톤을 입고 나서 서로가 특별하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아담 스매셔가 성능이 더 좋았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훨씬 좋았죠. 그렇죠. 근데 아담 스매셔가 데이빗 작살내고 너는 네가 좀 더 재밌는 그런 구성체인 거를 증명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냐 그러니까 이 데이빗 말은 이 촘이라는 말이 너하고 나는 동류지. 그러니까 같은 종자다 이거지. 같은 종류다 이거지. 그렇죠. 같은 종류지. 그러니까 whatever 촘 뭐래 같은 놈이 그러면서 약간 그렇게 얘기한 거지. 니나 내나 이 새끼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더 증명해 네가 더 그 변태구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대사가 이쪽이 좀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이 새끼 뭐 조금 뭐 난다긴다 하길래 내가 좀 놀아줬디면 뭐 별거 없네 이 새끼 뭐 고만고만하네 가니까 새끼야 씨와 니나 내나 이 새끼야 똑같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푸덕거리 좀 하러 왔는데 뭐 소문도 갔는데 별거 없네. 네가 좀 더 나았으면 했는데 그런데 너나 동료다. 뭐 약간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 이제 뭐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데 대사는 이쪽이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찾아봤을 그렇습니다. 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에는 약간 아담 스매셔라고 하면은 게임에서도 그렇고 뭐 애니메이션에도 살짝 묘사가 되지만 진짜 그 강해지기 위한 어떤 그런 막 목적 때문에 자기 몸까지 다 기계로 바꿔버린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괴물이잖아, 괴물. 근데 그렇죠. 그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제 우리가 사랑했던 데이비드 주인공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지경까지 마지막에는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비드의 죽음도 어쩔 수 없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최후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 그 지경까지 어떻게 보면 데이비드도 이미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냥 정의롭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막 악행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한 어떻게 보면 악당일 뿐이고 자기 그렇죠. 몸도 기계로 다 바꿀 다 정도로 바꿨지. 어떻게 보면 괴물인 존재라는 거는 아담 스매시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를 그 대사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비드는 그러니까 아담 스매셔 보고 그냥 너 완전 기계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데이비드의 모습을 보면 진짜 거의 그냥 아담 스매시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지. 얼굴이랑 조금의 몸뚱이 이것도 다 기계잖아. 몸뚱이 그렇죠.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다 기계인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 내가 보기에도. 맞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그 데이비드의 느낌이 많이 없어졌어 진짜. 어떻게 보면 순수함으로 따지면 아담 스매셔가 더 순수하지. 완전 기계니까. 맞아요. 순수 기계. 순수 기계니까 거기다 사이버 사이코화도 안 됐으니까 자기가 더 고결한 거지. 아담 스매셔가. 맞아. 그런 생각이 얘는 막 사이버 사이코도 됐고 뭐 인체에도 좀 남아 있고 이러니까는 아담 스매시 입장에서 징그러 약간 그런. 저 뭐야? 그러니까 뜩 누르니까 움찔거리면서 저 움직인다. 뭔데 사람 차리가 하면 징그러워 미개해 그러면서 느낌 이상해 뭐 이러면서 눈동자 지금 눈동자 사람 눈이야? 아유 징그러워 하면서 생선 동태 눈깔 보듯이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뭐 그런 재밌는 뭐 그런 대사가 부분도 있었던 것 있었다. 같아요. 네네. 네. 제가 뭐 엔딩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엔딩이 좀 약간 오픈 결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루시가 달에서 타 죽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군요. 달에서 이 햇빛이 진짜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그렇죠. 근데 그게 왜냐하면은 이게 뭐 과학 그런 문명을 빼고 애니메이션 설정이 있잖아. 그 처음에 데비드하고 달에 가는 브레인 댄스 했을 때
다 몰래 온도면 견딜 수 없다라고 그러죠. 맞아요. 예. 그 실질적으로 달은 거의 마이너스 130이라 플러스 130 정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온도가. 네네. 예. 견딜려면 견딜 거야. 근데 애니메이션 설정상 달에서 그렇게 해를 받아버리면 견딜 수가 없다니까는 아마 타 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그래서- 비관적인 결말이군요. 예.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저는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루시가 과연 그 데이비드가 죽고 팔콘 손에 구출당해서 얼마 만에 그 달에 갔을까?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잘 없거든요. 아 중간에 지금- 얼마나 흘렀는지는 네. 없다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달에 정신이 거의 팔려가지고 달에 왔잖아요. 네. 달에 왔는데 그 데이비드의 환영을 보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저는 추억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이버 사이코 초기가 환영을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타 죽었는 게 아닌가 약간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아마 그래서 모든 단원이 다 가셨을 거다. 굉장히 비관적인 해석이군요. 결국에 아니, 루시까지 보내려고. 아마 저는 다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고통만 있던 나이트 시티에서 다 해방 당한 거지. 어떤 의미.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해방된 것이다. 죽음이. 네. 네네. 그렇죠. 네. 그 게임 안에서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애니메이션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 세상 미래 있다고 달에 가서 타 죽으시면 안 돼요. 이 방송 듣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애니메이션이 달에 가서 타 죽으려면 돈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사이버펑크 해야지 또. 이제 지금은 우리는 싼데 비슷한 치기 못하니까 아리랑 치기 해가지고 아래랑 치기로 돌아가서. 지하철 근데 어쨌든 유럽선에서. 네. 루시는 뭐 달에 가고 싶었던 게 자기의 꿈이었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꿈을 이루고 뭐 사실 뭐 죽었어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약간 뭐랄까 뭐 꿈을 이루면은 좀 다 가시는 것은 근데 이게 뒤에도 저는 살짝 역전됐던 게 이 네. 달에 가는 게 루시의 꿈이었을까 마지막에는 데이비드의 꿈이었지. 마지막에는 데이비드가 오히려- 보내고 싶어했지 루시를. 아 그랬던가요? 그러니까 루시도 거기 데이비드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꿈을 이루어줬으니까는 뭐 깔끔하게 가시는 것도 뭐 자기한테는 의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예. 아마 반대로 데이비드의 꿈을 이루어줬다. 이루어졌다. 예, 네. 서로 꿈을 이루어졌으니까 뭐 좀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확실히 그 가이낙스에서 나온 이제 애니메이터들 약간 제작진들 많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제작사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결말로 갈수록 조금 약간 개똥 철학이 섞이면서 조금 힘이 빠졌다. 특유의 그런 게 있죠. 특유의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 솔직히 나는 후반까지도 진짜 괜찮았거든. 그러니까 아담 스매시하고 전투하는 과정까지도 괜찮았고 특히나 중반부쯤에 진짜 아까 얘기했던 데이비드가 점점 더 몸을 키워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이 죽고 나서 이 팀의 리더로서 막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그려질 때는 정말로 네. 내용이 정말 재밌고 흥미진진하면서 막 진짜 보면서 재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후반부로 가면서는 확실히 무슨 얘기를 할까라는 구체적인 그 조금 계획을 마지막까지 치밀하게 세우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조금 마무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저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초중반까지 철학적인 얘기하는 거 되게 좋거든 솔직히. 왜냐하면은 디테일도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얘기도 있으면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비주얼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설정들 뭐 세계관들 약간 이런 디테일들도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인 부분과 실질적으로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디테일들이 합쳐져 가지고 나는 굉장히 수준 높은 완성도 있는 애니메이션이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늘상 얘기하지만 진짜 막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들, 뭐 인생에 대한, 뭐 우리 사회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들은 결론이 나 있는 게 없어. 결론이 나 있는 게 없다니까. 우리가 아직 결론이 없어.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한낱 이게 선낱 껍질 이 애니메이션에서 그 결론을 내려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10화만에 또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조금 모호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조금 엔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조금 있었다. 뒤로 갈수록 그런 아쉬움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이버펑크 장르의 뭐 이런 작품들 보면 항상 마지막은 좀 그러니까 원래 그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듯이 그러니까
어둡고 이제 냉소적인. 냉소적인 그런 결말을 결국에 맞이하게 되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결말을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뭐 어떻게 저는 나쁘지 보면 않았어요. 그- 저는. 예. 그런 느낌이죠. 결국에는 그렇게 도시 다 까디고 설치고 했는데 그들만의 리그였지. 아라사카는 아무런 영향도 없지.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이벤트. 사이버펑크 2077에서 저희가 게임을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담 스매셔도 아마 뭐- 그 뒤로 할수 살아남아서 있다. 악행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게임에서도. 아, 네네. 그렇구나. 아마 이 정도의 그런 대단한 사건도 그 뭐 층 하나 박살내고 그래도 아마 다음날 뭐 월요일이면 그냥 그 아라사카 공문에 그냥 올라서 뭐 12시 몇 시에 뭐 몇 층에서 소란이 있었어. 그 1층 그 경비대원들이 처리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소란이 있었습니다. 1층 다시 로비 내려. 1층 로비에서 지금 정기 검진 때문에 2층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주세요. 약간 요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네네. 아마 좀 그런 것 같아. 사이버펑크 물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설쳤지만 아무것도 못했다. 그래서 그런 엔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저희 뭐 이제 얘기할 거 다 해봤고 뭐 이제 네. 총평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뭐 저기 애니메이션이라면은 모두 다 그 꿰고 있는 정낙선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훌륭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건 아니고. 근데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재밌게 봤고 네. 약간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도 이게 오랫동안 남는 애니메이션이 있고 금방 그냥 기억에서 사라질 애니메이션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작품은 후대에도 명작으로 소개될 애니메이션이 될 것 같다. 이런 우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이거 저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거? 전 세계적으로 추천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십덕 오브 십덕 정답 덕께서 명작으로 그 추천하는 정도로- 애니메이션. 그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었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맞습니다. 네네. 그게 총평입니까? 네. 이상하게 총평을 되게 길게 하셨네요. 왜 길게 하면 안 되나요? 아니, 보통 원래 짧게 썼는데 오늘 또 되게 길게 해가지고 역시 좀 애니메이션이 있으니까 또 쇄골이 안으로 닿는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미사구가 많았다 약간 그런 생각입니다. 자, 좀 뭐 과격한데 그냥 제 총평입니다. 그냥, 좋습니다. 모두 행복하게 떠나셨답니다. 네. 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슬프네요. 저는 이거 배드 엔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각적으로 그냥 해피 엔딩일 뿐이지.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보기에도 배드엔딩인데. 그 그림은 예쁘잖아. 내가 말하는 거. 그건 애니메이션.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봉삼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게임 사이버펑크 2077은 팬들을 실망시켰지만 애니메이션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는 팬들을 만족시켰다. 이렇게 총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소호흡기를 달아줬다. 네. 네, 우리 저기 뭐죠? CPD 있었으면 또 재밌는 총평 해줄 수 있었을 건데 아쉽네요. 그러게요. 그 달에서 브레이드 그거는 했다. 아쉽네요. 기대하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잭스 하면서 몇 번씩이나 외쳤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네, 우리 화면 중독 애니메이션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화족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달아주세요.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삐뚤어진 애국심 또 한국 영화 삐뚤어질 것까지야 있나? 야 이거 저 무지성 아니야? 한국 영화 나오면 일단 보고 보자. 나 약간 그렇게 느끼는데. 와 한국 영화다. 와 보자. 와 지금 이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화면 중독 지금. 우리 그렇진 화면 않습니다. 중독의 패널 친구분들하고 화면 중독 들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화중인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김수풀님께서 무지성으로 한국 영화 나오면 까고 보자라고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아니 왜 한국 콘텐츠 왜 이렇게 자주 안 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일걸? 자국산. 그리고 저희는 이 컨텐츠가 한국 영화다, 외국 영화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좋은 작품들을 하는 건데 유독 우리 김수풀님께서 한국 컨텐츠에 대해서 지금 노이로제를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일본 거든 미국 거든 뭐 전혀 따지지 상관없이 않는데. 따지지 않고 그냥 다 즐깁니다 저희는. 그렇군요. 제가 오해가 있었어. 뭐 노예야. 너희들이 가식이 아니라는 오해가 있었고. 네네. 네. 다음 주는 지금 뭐 극장가에서 꽤 인기몰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신 OTT 가. 분들은 작품이 꽤 괜찮다라는 입소문도 좀 돌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네. 하지만 다음-
확인해 봐야겠죠. 네. 네, 말씀드린 얘기 드린 것처럼 다음 주는 올빼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국말이 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봐서. 좀 늘어야 됩니다. 유해진 씨하고 류준열 씨가 주연으로 네, 등장하신 영화 올빼미죠. 네. 네, 높습니다. 네, 다음 주에 준비해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135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도 화면이 심하게 중독돼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